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관련 짧은 소식들입니다. 자, 테슬라 모델 Y의 저가형에 대한 또 다른 예상도가 나왔습니다. 출처는 여기입니다. 자, 전면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것이네요. 저 측면에 에어 벤트 부분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 형상을 조금 다른 형태로 뭐 플라스틱으로 덮는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형상은 남겨놓고 기능을 좀 다르게 해서 두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위에 헤드램프는 두꺼워지고 기능이 다 들어가는, 그건 비슷하게 예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 중간에 긴 바 부분은 여기에서는 보닛을 길게 해서 덮는다 라고 예상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예상들을 보면 저 중간에 바 부분을 별도로 두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걸 또 바디 컬러와 맞춰야 되니까 사실 의미 없고, 범퍼를 올리거나 아니면 보닛을 내리거나 라고 대부분은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에어벤트 부분을 둔다, 좀 다르게 한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차들 그 차의 느낌, 혹은 이제 좀 합리적인 폭스바겐 같은 것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직무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없어지고 그냥 단순해진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차들이죠. 참고로 벤모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이 넘는 중형 어떤 라인업에도 뒷좌석이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가형의 뒷좌석에 모니터가 없어지고 이런 걸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존의 테슬라가 뒷좌석에 디스플레이를 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모델 Y 저가형이 나오면 실제 매장에 깔리겠죠. 그러면 이 모델 Y 주니퍼 혹은 6인승 혹은 뭐 모델 Y 퍼포먼스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 야, 이게 차이가 많다라고 하면서 모델 Y의 주니퍼 이상의 가치를 오히려 소비자들이 깨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역할에서도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괜찮다. 모델 Y 저가형의 경우 대략 한 24,900달러 미만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중국 시장조차도 초토화를 시킨다.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3,899만 원, 3,999만 원에 나와버리면 거기에서 보조금 한 200 적게 받아서 200이라고 퉁 쳐도 사실상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 다니면서 할인 받아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눈치 보여서 국산차를, 전기차를 사야 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아니면 관공서 뭐 이런데 경찰차 그런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거의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으로 대동단결 모두 이걸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역시나 그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으로 추정되는 차가 중국에서 계속 스파이샷이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특이한 건 전면은 주니퍼의 휠입니다. 근데 뒷바퀴의 저 휠은 모델 S의 상급 휠이에요. 도대체 이 뜬금없는 조합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급이 다른 차에 휠을 끼워놓고 왜 테스트를 하고 있지? 라고 그 SNS 상에서는 의문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게 전면에 하단에 뭔가 흰색으로 있죠. 저게 기존의 모델 Y 주니퍼 그 차량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테스트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튼 중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Y 차체로 해서 계속 스파이샷이 잡히고 있다. 도심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중국의 어느 딜리버리 센터인데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차량 중에서 저기 위에 보시면 YL이 있죠. 밑에는 3고. 그래서 모델 YL이 딜리버리 센터로 엄청나게 옮겨지고 있다. 초도 물량 받는 분들이 받는 차량들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YL들이 인도 센터로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또 테슬라 모델 YL의 시승차가 바로 풀렸고 오늘부터 시승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실제 시승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고 괜찮다, 양호하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덴마크의 테슬라 모델 Y의 전시장 겸 해서 서비스 센터 개념으로 지역이겠죠. 그래서 테슬라 센터가
덴마크의 어느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테슬라의 9월 이벤트 9월 첫날이니까 정리해서 올려주신 분 보면 테슬라 로보택시가 일반에 공개가 된다, 더 확장이 된다라는 것이겠고, 저게 일반에 공개되면 이제 기존에는 약간 초대권 비슷하게 해서 돌아갔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탈 수 있다라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후기들이 훨씬 많이 쏟아지겠죠.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 L이 중국에서 소비자에게 인도를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모델 3 플러스 차량도 역시나 오늘부터 인도를 시작한다. 아니, 오늘인 것 같아요. 인도를 시작한다. 그 다음 모델 Y 퍼포먼스가 유럽에 출시했고, 그 다음 FSD 14 버전이 드디어 미국에 업데이트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14에서 한 기존의 13 시리즈보다 한 3배 정도, 그 다음 15에서는 한 10배 정도가 발전할 것이다. 와, 지금 13 버전도 사실 굉장히 뛰어난데 이 다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자, 이걸 9월에 경험할 수 있다. 빠른 분들이 접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마지막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이 보조금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다이다이 까야 된다라는 것이고,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테슬라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기들 전기차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크게 영향이 없어요. 가격을 조정하거나 뭔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슈퍼차저 같은 걸 무료로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 차를 싸게 느껴지게 하는. 근데 일반 자동차 회사들은 이 보조금이 빠지면 전기차를 답이 없는 이유가 할인을 해야 돼요. 안 팔리니까. 가격 자체를 조정해야 되는데, 기존 같으면 세금으로 이걸 충당했는데 가격 자체를 조정해버리면 문제가 뭐예요? 얘들이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기존의 하이브리드나 일반 차들을 다 팔고 있었어요. 매장이 전기차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일반 차도 전시를 해놨는데 그것과 비교돼 버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전기차를 살 정도로 할인을 많이 해버리면 일반 차 판매량에 바로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가 됐던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 자동차 회사들은 보조금이 끝나는 순간. 반면에 테슬라는 어차피 테슬라밖에 안 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소비자들이 싸게 느낄 수 있는 슈퍼차저 1년 무료 이용권, 평생 무료 이용권, 자, 이런 것들은 비용이 테슬라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싸게 느껴지죠. 자, 그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라서 오히려 크레딧이 끝나면 테슬라도 긍정적이진 않겠지만 다른 일반 자동차 회사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건 드론으로 잡힌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컨셉카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앞에 저 검은색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천장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이고, 조금 다른 것 같다. 그게 결국은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이 아닐까. 전면의 범퍼 부분도 저 바 부분이 뭔가 저 색상이 옆에 라이트 부분과, 그러니까 DRL 부분과 비슷해야 되는데 다른 거 보면 이게 저가형의 그 실험 차체이지 않나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일반에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소수. 그게 자동차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래서 망하지 않으면 이런 건 어느 시점에 다 누르겠죠. 근데 망해버리고 이걸 누르고 정리를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망해버린 회사의 컨셉카들이 일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만드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제발 좀 모델 Y 저가형을 빨리 내놔달라. 그리고 이제 모델 Y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SNS상에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를 적어도 성능 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돈을 주셔야 되나? 자, BMW X5M. 자, 3.8초인데 느리죠. 굉장히 느리죠. 자, 이런 차를 느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자, 이 느린 차를 살려면 1억 7천을 줘야 돼요.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가 얼마다? 대략 한 7천에서 비싸봤자 8천대겠죠. 아우디 RS Q8. 아우디에서 보통 최상급의 차가 RS죠. 그것이 3.8초. 굉장히 느리네요. 1.6억입니다.
벤츠 AMG GLE 63S. 네, 거의 최상급인데 3.7초. 굉장히 느린 차네요. 근데 1.7억입니다. 적어도 배 이상이죠. 람보르기니 우루스 S. 네, 3.5초라고 하는데 아마 요건 이제 예전 거고 대략 지금은 뭐 3.4초, 3.3초대 같죠? 3억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가 3.3초, 2.7억.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페라리의 프로상계가 역시나 3.3초. 근데 가격은 5억이 넘죠. 그다음 에스톤 마틴의 DBX 707 같은 것들이 3.3초. 역시나 그래서 프로상계. 그다음 에스톤 마틴의 DBX. 그다음 우르스 최상급들이 다 3.3초로 동일합니다. 근데 가격이 3억에서 5억입니다. 자, 좀 저렴한 BMW, 아우디, 벤츠에서도 이제 속도는 너무 느리고 하지만 가격은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모델 Y 퍼포먼스가 제로백 3.5초인데 이건 엄청난 저렴한 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게 기존 차도 대단했지만 거기에서 승차감이나 뭐 실내에서 컨텐츠로 소비하는 것이나 공간이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더 발전했겠죠. 거기다가 성능도 뛰어나고 그다음 유지 비용은 극단적으로 저렴하죠. 네. 고장도 보증기간 길고 보증기간 내에 거의 뭐 돈 들어갈 게 없고 그다음 슈퍼차저 가서 충전하는데 충전도 너무 편한 데다가 그 충전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성능은 SUV의 거의 최상급 차인데 유지 비용은 솔직히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0분의 1도 안 되겠죠. BMW, 아우디, 벤츠와 비교해도 저 느린 차들과 비교해도 유지비 면에서는 거의 뭐 한 50분의 1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Y 퍼포먼스는 가치가 엄청나다. 부자들의 가장 재미있는 심지어 합리적인 장난감이다라는 것이죠. 야, 그러면 아이오닉 5 N이 있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님이 사세요.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면 제로백이 빠른 건 맞아요. 빠른 건 맞는데 모델 Y와 비교하면 거대한 디스플레이 컨텐츠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죠. 자, 폴딩되고 아주 넓은 실내 뒷좌석 공간을 주는 것도 그건 어느 정도 주겠네요. 그 외에도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FSD를 통해서 몇 시간을 아주 편하게 간다든지 자, 이런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 거면 사시라고요. 우리는 모델 Y 퍼포먼스를 사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두 차 딱 놓고 가격이 그게 7,700 시작이니까 이것도 뭐 비슷하다라고 하면 동일한 가격에 뭘 사겠습니까? 라고 하면 솔직히 99%가 모델 Y 퍼포먼스 사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풍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사시고 감사합니다.